중국어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학습 자료들을 저희가 쭉 펼쳐봤는데요. 네.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막히는 지점이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아, 어딘가요? 바로 첫인사할 때 그 묘한 발음, 그리고 영과 이가 들어가는 복잡한 숫자 읽기. 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만 딱 집중해서 자료들 속에 숨어있는 핵심 원리랑 가장 효과적인 팁들만 뽑아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숫자 부분은 이게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안에 논리적인 규칙이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은 그 규칙 뒤에 숨은 왜를 좀 파헤쳐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언어의 설계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고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마디죠. 중국어 인사법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던 니하오, 그 이상의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인사는 역시 니하오, 니하오겠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어 표현일 거예요. 네, 니하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또박또박 니하오 이렇게 발음하면 오히려 좀 어색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발음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 바로 성조 변화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중국어의 핵심이 성조, 즉 음의 높낮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니랑 하오 두 글자 모두 성조가 V자 모양으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삼성이거든요. 네, 삼성. 한번 직접 니하오 이렇게 이어서 발음해 보시면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롤러코스터를 두 번 타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제가 발음하는 거랑 원어민 발음이 항상 미묘하게 달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언어는 항상 효율성을 추구하니까요. 아, 그래서 삼성이 연달아 올 때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앞에 삼성을 이성,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소리로 바꿔서 발음해요. 오, 그래서 니하오가 아니라 니하오처럼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단순히 발음을 예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언어가 가진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니하오는 마스터했는데 매번 모든 사람에게 니하오만 쓸 순 없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아주 간단한 모듈 시스템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핵심 단어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개요? 네, 만났을 때는 좋다는 의미의 how, 헤어질 때는 만나다, 보다라는 의미의 见. 찐. 네, 이 두 단어 앞에 대상만 바꿔 끼우면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예를 들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려면 선생님이라는 블록에 하오 블록을 붙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선생님은 老师이니까 老师好. 라오실하오. 여러 사람, 즉 여러분에게 인사할 땐 따지야를 붙여서 따자허. 아주 간단하죠? 네.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짤지에는 다시 만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응용해서 내일 보자는 내일이라는 단어 뒤에 젠을 붙이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내일은 밍티엔이니까 밍티엔티엔이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우와. 이 하오와 찌엔이라는 두 개의 키만 있으면 기본적인 인사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됐네요. 여기에 고맙고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더하면 정말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자료와 보니까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암기법이 있더라고요. 네, 언어는 결국 기억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팁들이 아주 유용하죠. 네. 감사 표현인 셰셰에 대한 대답은 천만에요라는 뜻의 부커치인데요. 부커치. 발음이 비슷해서 이걸 과자, 포카칩으로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거 정말 기발한데요? CSC라고 누가 말하면 머릿속에 바로 감자칩이 떠오르겠어요. 포카칩. 그렇죠. 미안하다고 할 때는요? 사과 표현인 뚜이부치에 대한 대답은 괜찮아요 라는 뜻의 메이관시입니다. 메이관 씨. 이건 한국에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관시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네, 맞아요. 즉, 메이관시는 관계없다, 괜찮다는 의미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쉽습니다. 좋아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런데 방금 사귄 그 친구가 우리 나중에 연락해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큰 산,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면 결국엔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게 되죠. 전화번호, 가격, 시간. 다 숫자죠. 네,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는 이, 얼, 산, 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숫자를 손으로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특히 시끄러운 시장이나 식당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1부터 5까지는 우리랑 똑같은데 6부터가 핵심이에요. 한 손으로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 손으로요? 네. 자, 6, 류은 엄지랑 새끼손가락을 펴서 마치 전화기 모양을 만듭니다.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요. 아, 이렇게요. 재밌네요. 7은요? 777은 엄지, 검지, 중지를 한데 모아서 세부리처럼 만듭니다. 손끝이 위로 가게 모아주시면 돼요. 오, 그리고 8, 빠은 엄지랑 검지를 펴서 곤충 모양처럼 만드는데 이게 한자 팔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7은 좀 어색한데 8은 바로 알겠네요. 한자 모양이 아니. 9와 10은요? 구, 주오는 검지 하나만 구부려서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요. 아라비아 숫자 9를 옆으로 눕힌 모양이죠. 네. 마지막으로 10, 은 간단하게 주먹을 쥐거나 검지랑 중지를 겹쳐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한자 10 모양 그대로죠. 이 손동작은 정말 영화에서 본 것 같네요.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칠 필요 없이 손모형 하나로 바로 가격을 흥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11부터 99까지 두 자릿수 숫자는 어떻게 읽나요? 네. 예를 들어 35는 35, 즉 30 플러스 5잖아요. 중국어도 똑같이 35라고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아, 산시오? 11은 10 플러스 1이니까 12가 되고요. 원리는 알겠는데 35를 산시우라고 머릿속에서 바로 변환해서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어렵죠. 한국어처럼 35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 말이 느려지잖아요. 이걸 머릿속에서 바로 중국어로 처리하는 훈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뇌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자료에도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었는데 바로 구구단을 중국어로 읽어보는 겁니다. 구구단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 2 곱하기 1은 2를 R, E, the R처럼 소리내서 읽는 거죠. 아, 구구단표를 펴놓고 2단부터 9단까지 쭉 읽다 보면 1부터 99까지의 거의 모든 숫자 조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연습하게 됩니다. 와, 숫자 읽기 훈련과 성조 발음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훈련법이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R과 량을 구분하는 것도 헷갈리는데 자료를 보니 0은 규칙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101과 110을 읽는 법이 다른 걸 보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0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국어 숫자의 가장 큰 고비죠. 네. 먼저 숫자 2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는 R과 량 두 가지 방식으로 읽는데 이걸 언제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이게 정말 헷갈려요.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R은 22처럼 숫자의 자리값, 즉 서수처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순서나 위치. 네. 둘째, 22번째 같은 거요. 반면에 량은 사과 2개, 사람 2명처럼 양을 나타낼 때 그리고 200, 량발, 2000, 량천처럼 100, 1000, 만, 단위 앞에서 수량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아, 제가 처음 중국어 배울 때 시장에서 사과 2개 사면서 알까라고 했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량까라라고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하하, 그 뒤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몸으로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하하.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경험담을 들으니 더 확실하게 와닿네요. 그럼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해보세요. 만약 22층이라고 하면 이건 순서니까 RSRLow가 맞고 2,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양이니까 2,000yuan 이 맞는 건가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 감각입니다. 오, 단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200의 경우 알발과 량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200만요? 네. 하지만 그 이삭의 단위인 2000, 2만은 반드시 량을 써야 자연스러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2는 정복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최종 보스, 영, 링의 규칙으로 가보죠. 이걸 마스터해야 진짜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텐위 규칙. 복잡해 보이지만 딱 4가지 규칙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4가지요? 그리고 이 규칙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어요. 바로 듣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한다. 즉, 논리적 모호함을 피한다는 겁니다. 오, 언어의 설계 철학이군요. 네, 이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 4가지 규칙 한번 풀어주시죠. 첫 번째 규칙, 숫자 끝에 오는 0은 생략한다. 네. 예를 들어 110은 원래 2by2젠이지만 끝에 10을 생략하고 그냥 2by2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1100도 2첸2라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고요. 네. 끝에 오는 0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군요. 이건 편하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규칙, 숫자 중간에 오는 0은 반드시 링으로 읽는다. 아, 반드시.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간에 빈 자리라는 걸 명확히 알려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201을 읽을 때 0을 무시하고 알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알발링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낀 0은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줘야 하는군요. 일종의 필수적인 자리 표시자군요. 맞습니다. 그럼 1001처럼 0이 여러 개 있으면요? 링링 하고 2번 말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중간에 0이 여러 개 연속되어도 링은 딱 한 번만 읽는다. 아, 한 번만. 네, 1001을 이치엔 링링이라고 읽지 않고 0이 몇 개가 있든 그냥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신호로 링을 한 번만 대표로 써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치엔 링1이가 되죠. 0이 아무리 많아도 중간에 있으면 그냥 링 한 번으로 퉁치는 거군요. 효율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4번째 규칙은 뭔가요? 네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하고 왜 이 규칙들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간에 0이 있으면서 동시에 끝도 0으로 끝나면 마지막 단위를 생략할 수 없다입니다. 잠시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까 첫 번째 규칙에서는 끝에 오는 0의 단위는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규칙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0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네, 1010. 만약 첫 번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마지막 10을 생략하고 세 번째 규칙에 따라 중간에 0을 읽어서 이치엘 링 1이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1001, 이치엔링 2하고 발음이 완전히 똑같아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1010과 1001을 구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모호함이 발생하죠. 와, 이 혼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바로 네 번째 규칙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0이 껴있는 상태에서 끝이 0으로 끝날 경우 마지막 단위인 10을 생략하지 않고 반드시 붙여서 이치엘 링실이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1001과 명확히 구분되죠.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그냥 마지막 단위를 생략하면 안 된다고 외우려고 했는데 그게 1001과 헷갈리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였군요. 맞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 규칙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맞습니다. 이 규칙들을 보면 중국어 숫자가 얼마나 논리적 모호함을 피하려는 디자인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은 결국 듣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와,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그럼 규칙도 익혔으니 실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좋죠. 제 머리가 지금 규칙들을 윙윙거리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죠. 예를 들어 2020년은 어떻게 읽을까요? 좋은 숫자네요. 자, 먼저 2000은 수량을 나타내니까 량치엔. 량치엔. 네, 량치엔. 그다음 20인데 중간에 0이 하나 껴있네요. 두 번째 규칙에 따라 링을 읽어줘야 합니다. 링. 그리고 마지막 20은 얼실. 종합하면 량치엔 링 얼시. 아, 량치엔 링 얼실. 네, 여기서도 네 번째 규칙에 따라 마지막 단위 쉬를 생략하지 않았죠. 와, 이렇게 하나씩 규칙을 적용해보니 정말 되네요. 이제 어떤 복잡한 숫자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분석해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규칙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제 중국어 숫자는 거의 마스터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그냥 니아오가 아닌 롤러코스터를 한 번만 타는 자연스러운 성조 변화, 네,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통하는 유용한 손동작, 그렇죠. 뇌 근육을 단련시키는 구구단 훈련법,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숫자 0을 다루는 네 가지 명확한 규칙이었습니다. 네, 이 기본기만 확실히 다져두면 중국어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소통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자신감으로 바뀔 겁니다. 맞아요. 언어는 결국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보내주신 한 자료에서 중국 문화에서 펑요, 즉 친구라는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풍요. 네, 심지어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은 중국어로 어색하지 않게 첫인사를 건네고 기본적인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어러적 능력을 가지고 단 한 명의 새로운 펑요를 사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행위를 넘어 한 사람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